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CEO. 한때는 정말 누구보다 가까웠던 이 두 사람 관계가요.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공개적인 싸움으로 번졌는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네, 이게 단순히 두 유명인의 다툼 이렇게만 볼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정치 권력하고 또 거대 자본, 특히 요즘 기술 기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게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를 딱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죠.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상황의 본질을 좀 이해하시고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가늠해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맞아요. 시작은 정말 밀월관계라고 할 만했죠. 작년 대선 때였잖아요. 두 사람이 소위 그 진보 정책, 특히 DEI라고 부르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강조하는 정책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공동의 반감, 이걸 기반으로 딱 손을 잡았죠. 네, 그렇죠. 머스크는 공식적으로만 1억 3천만 달러, 비공식 지원까지 합치면 2억 7천만 달러에 달할 거다 이런 추정도 있던데 아무튼 그 막대한 자금하고 또 팔로워가 2억 2천만 명이나 되는 자기 플랫폼 X 있잖아요. 이걸 총동원해서 트럼프 당선을 도왔어요. 정말로요. 네, 전폭적이었죠.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 후에 바로 화답을 했습니다. 머스크를 위해서 정부 효율부, 그 DOG라고 불렀죠. 이런 조직까지 신설해줬으니까요. 목표는 그거였어요. 연방정부의 비효율을 개선하겠다. 근데 머스크가 백악관하고 충분히 조율을 안 하고 너무 좀 급하게 대규모 인력 감축을 시도하면서 내부 마찰이 좀 생기기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군요. 네. 특히 핵미사일 관리직까지 건드리려고 하니까 마르코 루비오 당시 국무장관 같은 트럼프 핵심 인사들하고 좀 충돌이 불거졌고요.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긴 계기가 있었죠.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문제가 된 건가요? 그게 머스크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한 4개월 동안 정부 효율화하려고 막 노력했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미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나 되는데 이 감세안이 이걸 더 키울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자기가 한 일이 헛수고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역겹고 혐오스럽다. 이런 격감 표현까지 쓰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그 뉴욕타임즈에서 머스크 마약 복용 의혹 보도했잖아요. 그 직후에 처음으로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직접 언급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요. 와, 이때부터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머스크가 올린 글들 봤는데 와, 감정이 정말 폭발한 게 느껴지던데요. 맞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다. 또 아주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격분했고요. 심지어 트럼프 탄핵해야 한다. 이러면서 제3정당 창당 가능성 묻는 설문까지 올렸어요. 설문까지요? 네.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 미성년자 성착취로 유죄 판결받은 금융가 제프리 앱스틴 있잖아요. 그 관련 사건에 트럼프가 연루됐다. 이런 식의 폭로성 게시물까지 올렸다가 금방 삭제하긴 했지만요.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공격이었죠. 이야,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을 텐데요. 당연히 보복 조치가 있었겠죠? 네, 즉각 나왔죠. 머스크를 향해서 완전히 미쳐버렸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스페이스X 같은 머스크 소유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부 계약이나 보조금을 전부 다 전면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와, 그 발언 파장이 엄청났죠. 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14% 넘게 폭락했어요. 시가총액으로 치면 약 206조 원 정도가 그냥 사라진 겁니다. 206조 원이요? 세상에. 네, 말 한마디에 파급력이 진짜 엄청난 거죠. 정말 양쪽도 엄청난 출혈을 감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네, 트럼프는 최대 후원자이자 또 온라인 여론전에서 핵심 동력이었는데 그걸 잃었고 머스크는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그런 위기에 처했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일부 분석가들은요, 이 극단적인 결별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죠? 도움이 된다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좀 예측 불가능한 머스크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머스크는 극단적인 트럼프 지지자라는 그 이미지에서 좀 탈피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죠. 의도했던 안 했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그러면 관계 회복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걸까요? 그 헤지펀드 거물 빌 에크먼이 중재에 나섰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 얘기가 나왔죠. 에크먼이 국가를 위해 화해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머스크가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답하면서 약간 여지를 남겼어요. 그리고 트럼프 측도 당장 뭐 계약 취소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좀 유보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아, 그럼 아직은 모르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2026년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때 가서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다시 맞아떨어진다 이러면 언제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결국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자하고 또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자본가의 충돌. 이게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정책에 대한 이견, 뭐 개인적인 배신감, 그리고 또 복잡한 정치적 계산까지 뒤섞여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참 예측하기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정치와 비즈니스의 경계가 점점 더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이런 최고 거물들의 충돌, 그리고 또 어쩌면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재결합.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업가들의 정치 참여 방식, 또 그에 따른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 여기에 어떤 새로운 선례를 만들게 될까요? 이 부분을 계속 좀 주시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